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홈스쿨링을 하게 되니까 사실 이 학교 교과서도 이제 받아오고 이러면 보잖아요. 물어보고 아이가 틀린 거 이렇게 갖고 오는데 딱히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 교과서 보면서 교과서를 다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과서가 좀 아이들 눈높이 안 맞다. 어른들 눈높이에서 쓰여진 용어도 많고 스스로 학습할 수 없게 약간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이 애들도 좋아할 수 있는 수학 교재, 그걸 이제 우리 아들 의견 참고하고 처음에 이제 초안을 우리 아들 친구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 의견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100점 맞는 교재가 있었, 자기도 수학 100점 맞고 싶대요. 그래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그런 교재예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지금 10시가 됐네요. 그쵸? 10시 조금씩 아마 늦게 들어오실 수도 있고, 제가 블로그에 약 공지를 하긴 했지만,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차피 왕새우 TV가 완전 마이너 해가지고, 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고, 첫 번째, 이번 시간에 제가 무슨 발표를 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가볍게 1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나누는, 네, 반갑습니다.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비슷해요. 첫 번째 우리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해 주신 분하고 지금 채팅으로 임미희님께서 홈스쿨은 누가 생각하게 되었는지 자녀분도 동의가 된 건지 그 얘기를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교를 다녔고 이제 중학교 이제 2학년 지나고 이제 3학년 될 건데 지금까지 학교를 안 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요. 홈스쿨은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던 거죠. 1학년, 2학년을. 1학년 때는 좋아했어요. 학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학년 가가지고 이제 조금 재미가 덜해지잖아요. 학년 올라갈수록. 그리고 어느 날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학교에서 이제 그 시장 어떤 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실제 돈 1,000원, 5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샘도 하고 뭐 벼룩시장 같은 개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물건 가져오라고 하고 팔고. 근데 어, 자기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막 돌아다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등짝을 스매싱 딱 했다라는 거예요. 얼른 들어가라고. 그래서 맞은 이유도 명확하지가 않고 억울하다고 집에 와서 울더라고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제 학교가 이제 약간 재미가 좀 덜해지는데 그 결정적인 얘기는 우리 아들이 그 곤충을 엄청 좋아해요. 곤충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이 창밖에 보면은 새도 와 있고 이 벌도 가끔 오고 나비도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혼난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자기는 자꾸 그걸 보고 싶은데 저걸 창밖을 보고 있으면 혼난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는 창밖을 볼 수가 없나. 그런 자유도 없냐고. 그래서 약간, 이게 아이가 저런 걸 좀 느끼고 있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계속 학교라는 게 아이한테는 행복하진 않구나. 물론 이제 학교에 대한 적응은 제가 봤을 땐 잘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뭐, 1학년 때 같은 경우에 선생님한테 좀 인정도 받고. 근데 그러면서, 그러면 학교는 안 다닐 수도 있는데, 너가 이제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스스로 책을 읽는 최소한으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면 학교를 나와가지고 뭔가를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책 읽는 능력, 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너가 보여줘야 아빠가 그래도 학교 밖으로 나와서도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했죠. 한 몇 개월 생각했어요, 아이가. 그리고서는 이제 방학 때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때 이제 홈스쿨 준비를 시작한 거죠. 그 얘기는 너 스스로 책도 읽고 뭔가 학습할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였어요. 아이 스스로.
그랬더니 엄청 행복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책도 엄청 그때, 그러니까 아이는 나름 동기가 학교가 아닌 학교를 벗어나고 싶은 동기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책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죠. 2학년 아이인데 이제 고전 약간 이제 뭐 해저이 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책을 아주 빠져서 보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이고 공부도 많이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또는 물어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많고 좋다. 해서 그거를 한 방학 때 홈스쿨링 연습을 하고 또 평소에도 이제 그 뒤로 이제 책을 조금씩 그러면은 읽어라. 책을 읽는 돼 있어요. 홈스쿨을 아빠가 지지하고 또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열심히 한 6개월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리고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겠는데 홈스쿨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 아이의 의견을 좀 많이 들은 거죠. 제가 적극적으로 그때 홈스쿨 할 생각은 없었는데 계속 학교 얘기를 들려주고 아 학교가 아이에게 계속 뭔가 부당하다는 느낌을 계속 주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계속 아이가 늦게 와요. 다른 아이들보다. 계속 학교 남아서 뭘 하는데 남아서 청소하고 남아서 뭘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이가 김치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밥도 이제 약간 잘 먹질 않았어요. 식욕 자체가 그렇게 있는 애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담임 선생님은 그것도 교육의 뭐 일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남기면 남겨요. 진짜 밥을 반찬을 남기면 교실에 남겨요. 그래서 남아서 뭘 하게 하더라고요. 청소시킨다든지 뭐 하여튼 약간의 이제 체벌이죠. 아이 느끼기에는. 아, 그래서 아니 김치를 좀 원래 집에서도 안 먹고 얘 김치를 싫어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2학년 가가지고 선생님을 아이가 아이를 좀 사실 이해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 선생님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그래서 시험 채점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이렇게 아이들의 개별성을 전혀 안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냥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하여튼 등짝 스매싱 맞고 이러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학교 안 가면 안 되냐 그래서 그때 이제 고려를 하고 아이 스스로 이제 6개월 이상 연습을 한 거죠. 네, 좋은 선생님도 많은데 그렇게 이제 아이들 정서나 감정이나 그런 거를 좀 너무 무시하시는 선생님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 그래서 제가 질문을 주셨는데 초등학교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홈스쿨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아이가 경험하지 않고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너 학교 갈래? 학교 생활 해볼래? 홈스쿨 할래? 이건 부모의 전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모가 많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이가 계속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주체의식이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많이 없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우리 아이는 자기가 선택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홈스쿨링에 대해서 언제든지 학교에 갈 수도 있고 홈스쿨을 할 수도 있는데 홈스쿨을 하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학습에 대한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계속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원활하게 하여튼 유지하고 있지. 만약에 그런 게 없이 아이 선택이 없이 부모가 그냥 결정했다고 하면 계속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전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제 블로그를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관에서 봤는데 아이가 이제 홈스쿨을 했어요. 근데 그 홈스쿨을 부모님이 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이 선택이 아니고.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사실은 부모님도 잘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아이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해버려가지고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안 받아줬어요. 이게 학교에 따라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이가 또 들어가질 못했어요. 재학년에. 그래서 대안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근데 대안학교도 이게 딱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사를 해야 되지. 또 대안학교 갔는데 아이가 또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근데 이제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이를 제가 언뜻 보고 또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엄마인 거예요. 엄마가 여기까지 이끌고 왔으니까 해결해라. 딱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무리 내 교육관이 투철하더라도 이게 아이가 알거든요. 내가 선택한 건지 부모가 선택한 건지. 그러면 자기가 선택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을 아이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선택했다고 해서 막 바로 너 이제 홈스쿨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똑바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학교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홈스쿨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너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훈련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 기간이 반드시. 그러면 그런 힘으로 이제 쭉 올라갈 수 있죠. 안 그러면은 다시 대안학교로 가고, 그러니까 공교육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대안학교 돌다가 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제 생각에는 아이 선택이 중요하다. 예. 부모님 아무리 교육관이 투철하더라도 아이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경험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홈스쿨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모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아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도. 답이 좀 되셨는지. 네. 혹시 더 그것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어떤 분이 처음 이제 홈스쿨을 어떻게 신청하냐, 뭐 시작하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그것도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본다라는 거는 엄청, 홈스쿨링 한다라는 거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가지고 저도 준비를 하고 아이들 준비를 했던 거고요. 네, 반갑습니다. 나무콩님. 근데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다니는 거를 선택하진 않았죠. 근데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 경험이, 아, 이게 안 맞구나, 맞구나,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홈스쿨 하면은 어떤 경험도 없기 때문에. 왜 학교에 적응 잘해서 다니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잖아요. 학교 잘 다니고 있고 학교가 좋은데 그거를 구태여 홈스쿨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머니께서 너무 지금 홈스쿨을 해야 된다는 아니 그게 옳다라는 생각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냥 어울려 사는 거기 때문에, 네. 학교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아이 그 경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교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춰야죠. 부모에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아이가 학교 적응 잘하고 있으면. 그게 그게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게, 안 그러면 부모님이 나중에 힘들어져요. 끌고 가려고 하면. 아이가 그 소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끌고 간다고 끌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7세고 어리니까 늘 이렇게 내 곁에 있고 내 말을 들을 것 같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입시 교육도, 그러면 입시 교육 안 하면 어떤 걸 해야 될지 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그럼 대학을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선택지들이 있는지를 준비를 하셔야겠죠. 근데 또 입시 교육이 맞는 애들도 있어요. 또 학교 생활도 맞고 그렇다고 전혀 문제되지는 않아요. 예, 수없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다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시 교육이 엄청 나쁘다, 뭐 우리 인생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일부러 부모가 이렇게 회피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관점은 내가 싫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아이한테 내 아이 인생에 포장도로를 깔아주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 다 그 온전히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벌써 교육이 안 되잖아요. 교육은 자기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그 홈스쿨을 무조건 해야 된다. 학교 교육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관념을
버리시고 아이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고 아이가 어쨌건 어리든 뭐하든 간에 자기가 선택했다라는 그 주인의식, 자기 선택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그런 걸 일단 주고 시작하셔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화를 저도 아이한테는 화를 내죠.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잖아요. 화를 무조건 참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죠. 남한테는 화를 낼 수 없잖아요. 다른 집 아이한테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할 때 뭐 이럴 때는 화가 안 나요. 예, 그거는. 근데 저희 아이가 계속 뭐 예를 들면 뻔한 거짓말을 한다, 뭔가를 부정직한 거를 계속한다 이러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아이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고 그런 건 자연스럽다 생각해. 그게 엄청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부모가 화를 낼 수 있죠.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삽니까? 예, 화를 낼 수 있죠. 아이도 화를 낼 수 있고 아이도요 크면 사춘기 되면 화를 냅니다. 똑같이 어른이 되면서 표시를 내는데 그게 엄청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삶이 그냥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할 수 있다, 괜찮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할 그런 경우에는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홈스쿨링이나 부모님하고 집에 있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 한 번도 아이가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로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홈스쿨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분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홈스쿨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홈스쿨을 왜 하는지 잘 모르는 가정들이 있어요. 예, 학교 교과서를 본다든지, 막 그냥 학교 교육을 집에서 진짜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전문가인 학교 선생님한테 차라리 맡기지, 왜 그거를 집에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하고. 그런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 이제 아이는 저기 시골에 다른 여러 이제 어른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왔을 텐데 홈스쿨을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문제집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싫다고 하죠. 벌써 눈초리가 하여튼 그런 경우도 봤고 그래서 이게 공부를 더 시키려고 홈스쿨을 하는 분들도 있구나. 애초부터 제가 볼 때는 처음 시작부터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홈스쿨 하고 계세요? 사실 언스쿨링까지는 저는 엄두가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어, 일단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올바른 지도, 또 기본적인 학습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은 길러줘야 된다. 예. 그런 것이 교육이고, 아예 안 한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뭘 찾아가지고 이 환경에서 제가 이렇게 어쨌건 도시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은 컴퓨터를 쓰고 뭐 핸드폰도 하고 이런 환경에서 언스쿨링 해가지고 아이 스스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저도 보장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환경에서 아이가 잘 활용하고 절제하고 또 책도 읽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봐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언스쿨링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학교는 보내고 학원 안 보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분법적일 수가 있어요. 사교육은 무조건 싫다 이런 게 아니고 세상 거는 그냥 나의 필요 또 아이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서 잘 활용하면 돼요. 그러라고 있는 것이죠. 너무 종속되고 의존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도 봤는데 학원은 사교육은 엄청 나쁘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끼고 가르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나쁜 경우도 많아요. 엄마표 뭐 한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차라리 관계라도 좋으면 좋죠. 부모, 자식 간에. 그것까지 깨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이 꼭 나쁜 건 아니고. 저 때문에 공부에 스트레스 가중, 그러면
가중 안 시키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예. 공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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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부모로부터 그런 이야기 안 듣는 애들이 행복한 거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전소연님. 네, 반갑습니다. 아, 전공이요? 전공, 제 전공은 문헌정보학이었어요. 근데 전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옛날 우리 교육이 그렇죠. 전공 불문. 예. 근데 지금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전공이 너무 생뚱하면 그 분야에서 예, 시대가 좀 다르죠. 옛날에는 무슨 과를 나와도 취직도 되고 또 대학이라는 게 뭐 엄청 퀄리티 있는 교육을 하진 않아가지고 네, 언스쿨링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것으로 뭔가를 어떻게 했다라는 건지 저도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도 감이 안 잡히지만 감이 안 잡히는 걸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예. 홈스쿨링은 아니지만 학교 다니는 아이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교육에서 문제는 책을 너무 안 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요약 정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찰스 다윈의 뭐 종이기원 안 읽고 뭐 과학책으로 뭐 예를 뭐 그런 이론을 배운다. 이런 게 택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좋은 학교일수록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쓰도록 하거든요. 물론 이제 초딩 때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우리 아이들이. 리딩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학교 그 수업을 어느 정도 따라간다. 1, 2등 할 필요 없잖아요. 꼭 상위에 있지 않아도 책은 꾸준하게 읽을 수 있도록 집에서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트러블도 거의 없고 예, 공부하라 할 필요도 없고 책을 좀 읽으라고 하면 책은 읽을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것도 꾸준하게 읽으면 높은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네, 수학이라는 게 그래요. 예.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보면 재밌거든요. 왜냐면 약간 수학이 추상적이기도 하고 약간 철학적이기도 하고 사물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세상을 약간 해석하는 방법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수학을 막 그렇게 푸시하는 거는 저는 정말 아이들에게 그 먹여서는 안 될 뭔가를 이렇게 억지로 먹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수학 감각을 쓴 것도 좀 심플하고 단순하고 예, 수학이라는 거 본질적인 개념에 충실하면 시간 여유가 충분할 거라는 거죠. 엄청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이. 그래서 그때 책을 충분하게 읽을 수 있도록. 예. 만약 학원 안 다니면서 책 충분히 읽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예. 잘하고 계시네. 근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아이가 공부 성적도 막 좋아지겠다 이렇게 초기에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아이에게 이제 프레셔가 짐이 많은 거죠. 네, 홈스쿨을 하는 가정의 대부분이 책을 좀 많이 읽는 시간을 예, 여유를 주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좀 삶, 배움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게 여유를 주면서 예, 핵심적인 것만 보면 되니까요. 요약 정보 같은 거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홈스쿨을 하는 이유도 많아요. 예, 정확한 지적이셨어요. 저희 가정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 없잖아요. 그렇고요. 지금 네. 사실 그런 거 저도 이제 수학을 다르게 본 계기는 다 고전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는 그래야 생각이 좀 남하고 좀 다르다 이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고전을 읽은 거는 2학년 때부터 했어요. 스스로 아이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홈스쿨링 준비할 때 스스로 독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럴 때 그때 아주 의지가 있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그거 재미있게 보고. 아, 예, 반갑습니다. 전소연님. 예. 아이고, 재우기 포기, 아이를 먼저 재워야 될 텐데. 네. 사실은 학원을 좀 덜 다녀도 책 읽을 시간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하루에 1시간만 읽어도, 예, 그 정도만 해도 좋은 책을 꾸준하게 읽으면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아, 예, 지금 질문 중에,
독서량이 이제 깊이가 좀 독서 자체는 잘하는데 예, 신경 썼던 건 독서예요. 독서에 신경 썼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거죠. 대신에 뭐 다른 거에 신경 썼다면 다른 걸 했겠죠. 그러니까 독서에 신경 쓰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특히 독서. 지금은 이제 어렸을 때는 독서하고 약간씩의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영어를 조금씩 하고 예, 중학교 올라와서 약간 수학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코딩 예, 이렇게 이제 예, 이뇌 발달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서 예, 조금씩 신경 쓰는 거죠. 근데 책 읽기는 어린아이들도 다 좋아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재밌었어요. 2학년 때. 그러니까 줄베른 소설은 아이들이 읽기 재밌어요. 고전이라고 해서 무슨 제가 전 시간에도 고전 했더니 뭐 소학, 예, 뭐 논어 맹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고전인 뭐 그 혈인후 막 이런 거 그런 거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 말고 고전 이제 50년 이상 됐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인쇄되고 읽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으니까 네버랜드 클래식 정도에. 근데 학교라는 시스템은 그렇게 선택권을 주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니까 그건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있도록 존중해 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또 엄밀한 얘기에서는 학교는 안 다니고 사교육만 해도 홈스쿨 하면서 사교육해도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면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학원을 안 다니고 책을 좀 많이 읽게 할 수도 있고 또는 학교는 안 다니고 사교육도 이제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뭐 제가 뭐 국어나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스포츠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예체능도 잘 돼 있고 뭐 코딩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미술이든 뭐든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걸 조금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그런 측면에서 예,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스쿨은 대학을 잘 가겠다 하면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이가 좋아하고 예, 재능이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거기에 좀 시간을 더 쓰게 하자. 예, 그리고 여유를 좀 주자. 또 책도 읽고 스스로 약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주자. 이런 의미지. 그러면은 여지가 좀 부모가 꼭 다 할 게 아니고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죠. 아, 2학년 때 2학년 때부터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2학년 때 고전을 그러니까 그때 뭐 해적이 말래 이런 걸 읽었는데 그 전에도 책 좋아했어요. 1학년 때도 또래 애들보다 훨씬 더 책을 잘 읽었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네, 그렇죠. 지금 1학년 아이인데도 줄베른 책 몇 번씩, 그러니까 다 아이들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겨 할 수 있는 책, 그런 것들. 그것이 이제 고전이 중요하다. 고전, 그래서, 그렇죠. 예. 지금 주셨는데 청소년기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알아갈 수만 있어도 엄청 성공이에요. 대체로 그것도 어렵죠. 예. 어렵죠. 그냥 아이들은 게임 좋아, 예. 유튜브 좋아, 이렇게 홈스쿨 한다고 쉽게 발견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험이. 그리고 꼭 그게 청소년기에 찾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걸 뭐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자유롭게 생각해도 괜찮을 거예요. 몇 학년인지 모르겠네. 아이가 책을 읽고 있는데 책 고르는 게 어렵다. 아마도 어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 청소년 책도 많이 없고 칠드런스 북도 이게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원래 책은 어른들이 읽는 거니까. 초6이요? 어렸을 때부터 재미없다고 해서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만화책 읽는 거잖아요. 책은 재미로 읽는 것도 있지만 흔하게 착각이 책을 우리 애가 엄청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만화책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책은 좋은 책들, 훌륭한 책들은 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고전을 읽고 어려운 책도 여러 번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재미없다고 그만 포기하고 저는 우리 아이에게 일단은 읽을 만한 책을 좀 권해주고 그거를 끝까지 읽는 것을 계속 칭찬해줬어요. 끝까지 읽는 것을. 이해를 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이해라는 게 한 책을 읽고 다 이해할 수 없고 특히 어려운 책은 몇 번씩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이해 못해도 괜찮은데 여러 번 봐라고. 그래서 뭐 일리아스 이런 거는 다섯 여섯 번씩 네. 뭐 대체로 네 번씩 이상 본 책도 많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진다라는 거를 아이가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홈스쿨을 두 아이하고 하시는데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별빛 땡땡님 블로그 아이디가 오셨어요? 사실 아이 하나도 홈스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두 아이를 홈스쿨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길을 가시는 건데 사실 먹이는 게 어려워요. 예, 하루 두 끼 먹이는 거, 새끼 참 새끼를 먹이는 거, 하여튼 아이들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문제는 너무 이제 홈스쿨을 하는데 너무 스케줄이 그날 계속 치이는 거죠. 하루의 삶이 이제 치이고 해야 될 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뜻 들기에는 너무 부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이렇게 홈스쿨을 두 아이를 데리고 하면서 그랬을 때는 저는 굳이 왜 홈스쿨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홈스쿨을 하는 이유는 부모도 나름 그렇게 지치지 않고 아이도 어느 정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누구 하나라도 이게 불행하면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학교 시스템을 학교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뭐 꼭 어렸을 때부터 홈스쿨 할 건 아니고 언젠간 아이가 그 홈스쿨 하는 아이들도 뭐 고등학교 때 하는 애들도 있고 중학교 때 하는 애들도 있고 다 다양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모님이 너무 끌고 가려고 할 때 이렇게 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막 스케줄을 막 그려가지고 과업을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힘들 거예요. 아이는 이게 그 틀을 우리가 맞추지 않으려고 홈스쿨을 할 텐데 또 홈스쿨 하면서 그 틀을 갖다 놓으면은 당연히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예. 저도 둘이었으면은 아내가 동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반갑습니다. 설아님으로 오셨군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면 꼭 두 아이를 홈스쿨 할 건지 아니면 공교육으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도 독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배움이 있고 그 안에서도 뭔가 하여튼 좋은 것도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온통 다 학교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성적과 막 숙제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아, 더 다그치면 그때가 문제지 집에서는 여유가 좀 있으면서 아이를 교육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어린아이 특히 어리기 때문에 더 이제 지금 10살, 8살, 뭐 7살 이런 경우에는 서로 있어가지고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더 힘들죠. 아이가 하나였을 때보다 둘이었으면 한 두 배가 아니고 몇 배는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병현이 맞나요? 병현이 맞네요. 어머님이시겠죠?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꾸준함, 성실함 이런 것들이 홈스쿨 하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탁월함이라는 거는 머리가 막 천재여가지고 한번 딱 보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생길 수도 있으나 뭐 우리 애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도 늘 책을 읽든 뭐 하든 간에 그 뭔가의 개념이든 뭐 세상 일이든 간에 다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와요.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는 거고 너가 한 번 책을 봤을 때보다도 두 번 봤을 때가 조금 더 좋아지는 거고 두 번 봤을 때보다 세 번 봤을 때가 조금 더 좋아지는 거고 책은 이제 안 읽었을 때보다는 한 번이라도 그래도 읽으면 조금 더 좋아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뭐를 이 시작하면 그래도 끝을 좀 보게 하는 성향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이하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해야 성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선택할 때도 시간을 좀 많이 선택할 때 시간을 많이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개월. 예를 들면 복싱을 뭐 제가 복싱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니? 그것도 몇 개월씩 한번 가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을 때 이제 복싱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어 하고 그럼 늘 재밌어 할 땐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얘기해요. 수준이 좀 올라가면 힘들 것이다. 그러면 그때 포기하지 않을 거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자꾸 끝까지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도 힘들다는 얘기도 한 세 번 하면은 그때는 저도 깊이 고민을 하죠. 이제 아이가 진짜 어, 힘들어 하는구나. 그럼 포기라기보다는 아이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 순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부모의 지혜가 아닐까. 부모가 자식을 제일 잘하니까 진짜 얘가 어떤 감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그쵸. 예. 그런 힘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예, 맑은 날도 있고. 근데 사실 존경을, 두 아이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두 아이를 홈스쿨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실 부모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죠. 음, 두꺼운 책 처음에 읽을 때는 엄마가 잠자리에서 읽어주는 거 언제나 좋아요. 어렸을 때는. 그거를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잠 안 자고 들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너무 오래 들려주기보다는 한 10분? 10분 정도 들려주고 이제 스스로 조금씩 읽어볼 수 있도록 권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재밌게 읽어주시고 딱 멈추는 거, 이거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궁금한데? 이러고 이제 딱 잘하고. 그럼 이제 자꾸 들춰보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그림책 5천 권 봤다라는 거는 정말 뭔가 좀 너무 번잡하게 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책은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반복해서 보는 게 좋지. 5천 권, 막 이렇게. 저는 어떤 독서 프로그램? 그것도 뭐 사실 기업이죠. 뭐 천권 읽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유, 그건 뭐 책 파는 마케팅이지. 자녀에게 해줄 일은 아닌 것 같아. 독후 활동은 저는 거의 반대를 하죠. 독후 활동은. 어떤 독후 활동이라도. 독후 활동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렇게 책을 읽는 즐거움도 좀 앗아가지고 오히려 생각의 틀을 많이 주게 돼요. 루소 에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은데 어른하고 이제 독후 토론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만큼 제일 불행하고 멍청한 애가 없다고 루소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모르면서 이제 아는 척 해야 되고 눈치를 보고 그런 거죠. 그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기 쓰기든 뭐 독후감이든 아이들이 저도 학교에서 아이가 써오는 거 보면은 너무 그 진부한 표현들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교육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아이들 책 읽는 거를 자꾸 이 머릿속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확인하려고 하고 이해를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안 해야 애가 책을 읽죠. 그렇죠. 두꺼운 책도 맞아요. 앞부분 읽기 시작해가지고 스스로 읽도록 자꾸 해주면 스스로 읽게 돼요. 예, 또 재밌는 부분에서 끊고 그리고 그 얘기를 좀 들려달라고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교감이죠 부모하고. 일방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네, 네. 뭐 어떤 분은 3시간씩 읽어줬다고 했는데 정말 그건 과한 게 너무 과한 거고 스스로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 오래 할 수 없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 책 읽는 거니까. 아, 그리고 예. 아,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을 만할 때 한 거예요. 몇 년씩 고전을 읽고 나서 독서 요점 정리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해봐라. 그것도 이제 제가 많이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요령을 좀 알려주고, 네. 처음에는 절대 안 했습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강요하지, 그걸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애가 와가지고 계속 주절주절 얘기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정리해보라고 하는. 그래서 독후 활동은 어떤 형태든 저는 뭐 그림을 그리든 뭐 아주 재밌게 해주는 면 모르겠지만 대체로는 그것 때문에 책 읽기를 싫어하니까 홈스쿨링을 아이가 하고 싶어 할 수 있는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한번 6개월 이상 스스로 책도 읽고 공부할 수 있는지 의지를 보세요. 그리고 계속 부모가 서포트하는 것이지 부모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수학, 과학, 독학하신 건가요? 아니, 저 학교 다녔는데. 네, 저도 학교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책은 꾸준하게 읽으니까 뭐, 네, 꾸준하게 책도 읽으면 아이들이 책 읽는 속도 엄청 빠르긴 해요. 재미있는 부분도 굉장히 캐치를 좀 빨리 하고. 시간, 시간 관리라는 게 사실 시간 관리가 안 되거든요. 시간 관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딱딱 이제 제일 한심한 시간 관리는 이렇게 옛날에 파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뭐 몇 시에 일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에 마치 종쳐가지고 뭘 딱딱하게 그런 거는 정말 안 좋아요. 기계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집이. 일단은 간소하게 중요한 거 아이가 어, 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자기가 원할 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책을 1시간 읽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협의를 하시면 그거를 아이가 30분씩 쪼개서 읽든지 1시간 읽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을 아이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영어도 그건 다 주고받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약간 그런 대화가 있고 그래야죠. 예. 영어도 얼마나 무엇을 얼마나 했으면 좋은지도 만약에 홈스쿨을 한다고 하면 정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 아이 의견도 좀 듣고 예. 그리고 그런 계획에서는 약간 아이가 보기에 독재자를 만난 것 같지 않은 우리 부모가 굉장히 독재자다 이게 아니고 이 관대하고 은혜로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건 어떻게 느끼냐면 아이가 이제 자기는 스스로 나 오늘 영어 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시간 관리, 시간 개념이 뭐 어떤 경우에는 택도 없이 영어 3시간 하고 독서는 5시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할 수 있다고. 깜냥이 자기 스스로 그 깜냥을 모르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야 그래 5시간 해 이렇게 맞장구 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보다 조금 적게 해가지고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1시간 해서 예를 들면 1시간을 책 읽기로 했는데 1시간을 제대로 다 온전하게 못하고 45분을 그래도 좀 집중한 것 같고 15분을 못했으면 이 15분을 자꾸 봐요. 못한 거를 부모님들께서는 좀 완벽하지 않잖아. 1시간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런 계획보다는 차라리 45분을 해서 칭찬을 더 해주는
그거를 성취한 것을 그런 방식으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실패를 자꾸 경험시키는 게 아니고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관대함이랑 그런 거에 은혜라는 거는 2시간 뭐 예를 들면 아이가 뭐 한다 했어요. 뭐 하여튼 뭐 근데 못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상 물러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스트릭하다가도 어떨 때는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규칙을 스스로 허물라는 게 아니고 그 은혜라는 관점. 왜냐하면 아이는 불완전해요. 부모에 비해서. 부모는 아이가 못 보는 몇 수를 더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한다고 해도 아이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못 지킨다라는 걸 알면 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죠. 베풀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네. 성취 또 그러니까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아야 돼요. 어쨌건 그것 때문에 갈 수 있지 부정적 피드백이 많으면 이거는 안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아이하고 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취감을. 그렇게 해서 스케줄도 잡고 지킬 수 있도록. 그래도 못 지켰다고 해도 잘한 부분을 그래도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네 지금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 채팅창에다가 또 제가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못 읽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가정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어떤 게 사회적으로 뭐가 엄청 나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보통은 이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제도든 그 무엇인가를 굉장히 좋지 않고 악하게 보면은 그게 내가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더 생기거든요. 그냥 거기에 대해 걸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틀리는 거, 실수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어, 그런 얘기를 이제 실수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울 때 당연히 실수를 하거든요. 뭐 수학을 하든지 뭐 뭐를 하든지 당연히 실수를 하죠. 예를 들면 뭐 뭔가를 처음 배울 때 뭐 수영을 배우든지 자전거를 배우든지 그러면 그 실수가 당연하다고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실수하면서 배운다고. 그러니까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워보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그 관념을 갖고 왔어요. 혼난다라는 그 개념을. 실수하면 혼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른이 사실은 관대해야 되는데 아이를 대할 때 그렇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서 어른들한테 그런 걸 배운 거거든. 실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그 뭐 사소한 실수에도 엄청 화를 내고 막 이러니까 부모님이 관대해야죠. 뭐 사실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예민한 애들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막 바뀌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보내면서 좀 실수에 대해서 보듬어주고 좀 관대한 부모가 있으면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좀 장기적으로 실수했을 때 버럭버럭 하지 않고 그러면 덜 하겠죠.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재우는 재주가 있는데 강의를 나가면 꼭 몇 분씩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칭찬해 주셔야 돼요. 틀려도 쿨한 거. 좋은 성격이거든요, 그거. 거꾸로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뭐라 하실 거예요. 너무 그거 예민하다고. 그러니까 틀려도 쿨하는 거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다고 해주셔야 돼, 계속. 틀려도 괜찮다. 그 쿨하다고 해가지고 왜 쿨하냐면은 아이들이 왜 틀려놓고 쿨할까요? 왜? 그러니까 틀리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서 뭐를 배우려고 안 하는 게 사실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됐어 이러고 이제 틀리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관념을 많이 이렇게 알려주셔야죠. 실수해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 때문에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관리요? 글쎄 뭐 제가 스트레스 관리는 애초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성격이에요. 제 자체가. 그리고 오래 가지 않고. 그리고 아이를 또 보면은 또 해맑잖아요. 아이들은 이게 사실 본성에서 온 것이 대부분이고 약간 사악하다고 하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훨씬 더 사악하죠.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의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획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갑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그런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이제 화를 표출하죠. 아이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절제를 네, 제 공부요?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궁금한 건 계속 찾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을 한 20번 봤어요. 20번.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으로도 보고 뭐 영어로도 보고 그렇게 하니까 확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도 고전도 읽으면 뭘 읽었는지 잘 처음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데 거기서 딱 멈추는 거죠. 이제 됐다. 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그러면 두 번, 세 번 봐야 되죠. 두 번, 세 번. 그러면은 이것들이 명료하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관념들이, 개념들이. 지금 질문들이 자꾸 많이 쏟아지는데 제가 못 따라가고 있네요. 자기 공부는 좋은 책을 스스로 여러 번 보고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할머니 할머니가 많이 신경 쓰이시면 얘기를 하셔야죠. 할머니한테 신경 쓰이는 부분을 만약에 못 하신다고 하면은 시어머니신가요? 혹시?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도 너무 많이 아이의 삶에 개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물리적으로 좀 떨어지든지 하여튼 방법을 쓰시든지 강하게 얘기하시든지. 근데 그거는 뭐 가정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네요. 가정마다 다 다르니까 환경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들에게 좀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뭐 예를 들면 아이 같이 있으면 TV 같은 거 보지 마시라고. 안 그러면 안 보내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이 교육에 신경을 더 쓰게 됐죠.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홈스쿨은 글쎄요. 이거 홈스쿨은 다 목적이 자기가 어디에 두고 하는 거니까 다 다른 거죠. 이거는 사실은. 예. 그리고 목적 때문에 선택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이의 선택이고 아이 환경이고 아이 생각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목적이라면 내가 세운 거잖아요. 지금 그 자체가 아이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아이 삶을 보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부모가 아이를 지켜주고 좀 서포트해주는 길이구나. 그래서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계속 제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거지. 제가 목표를 세워놓고서 이렇게 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목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런 너무 그러니까 목표라기보다는 계속 그 현재에서의 삶의 관계예요. 자녀하고 나의 관계. 지금 당장의 목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목표는 언제든지 뭐 인간이 사는 한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요. 길면 보지도 않거든요. 지금도 통계가 있는데 유튜브 영상 평균 한 2분 정도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네, 감사합니다. 휴대폰, 휴대폰 사용 관리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휴대폰은 일단 어떤 좋은 방법이 있어가지고 무슨 마법 이야기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양치질 같은 것도 몇 년에 걸쳐서 아이한테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아이 본성상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를. 그런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이 아이하고 약간 부딪히면서 부딪히는 거를 엄청 뭐 내가 이렇게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휴대폰을 스스로 관리하라고 하면 안 하죠. 근데 스스로 관리해서 안 되는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럼 그것도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예를 들면 일주일 너무 과한가요? 하여튼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는 거다. 그럼 또 그것도 안 지키겠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 규칙을 또 새로 정하고 또 그러니까 그 트러블을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아이하고 내가 이게 시간 지나면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어, 대화를 하고 알콩달콩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좀 지나면은 그러니까 계속 규칙도 만들고 또 어기고 또 은혜도 베풀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에 휴대폰 관리를 뭐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좀 자유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휴대폰 관리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내가 아이를 보면서 아이 입장도 생각해보고 그래도 부모 입장이니까 이거 계속 관리 안 되면 문제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는 아예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막아버리는 거. 그리고 나중에 휴대폰을 주잖아요. 절대 어, 휴대폰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완전 더 빠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아예 금지시켜놓고 중학교 때 줘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휴대폰 속에 사는 애들도 봤기 때문에 네. 제 일이 우선이죠. 일단은 저는 저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는 아이고 이게 개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제 일이 더 우선이죠. 근데 가급적이면 같이 할 수 있으면 이제 조절을 하는 것이고 아이가 내 삶의 우선일 수는 없어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없으면 그만큼 아이의 삶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저를 개발하고 뭐 제가 저를 위해서 책을 읽고 하여튼 그런 시간도 많고 아이하고 있는 시간에는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제가 아이는 스스로 책을 읽으니까 그렇게 읽고 뭐 질문하거나 이러면 잠깐 봐주고 수학 같은 경우에 1시간 정도 같이 아이가 수학할 때는 꼭 저를 찾아요. 왜냐면 책이 너무 막 그 이해가 안 되게 써 있다고 수학 문제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아빠 설명을 들으면 명쾌하다 이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스스로 풀어보라고 하고 이제 모르면 이렇게 저한테 오고 또 저는 이제 증명 스스로 해보라고 이렇게 많이 권하죠. 하여튼 그걸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거를 아이도 저한테 배우는 거를 싫어하지 않고 그런 관계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집중 못 한다라는 것도 현상도 경험해야 스스로 아는 것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경험시키지 않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늘 아이하고 트러블은 그냥 누구나 어느 집에나 다 있는 거고 그걸 없는 그러니까 트러블 없이 약속을 우리 부모의 약속을 지키고 부모의 마음을 읽고 막 스스로 다 하는 애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그런 애는 굉장히 이상한 애예요. 나중에 이제 큰일 날 수 있고 그거 뭐 인간이 아니잖아요. 독립적인 어떤 존재라고 하면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표현하고 그런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 그 본성이고 그걸 당연한 것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면서 그 필요하다고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가 막 그 공상 속에 사는 경우도 많아요. 현실이 아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도 어른들이 보면 애들이 꿈이 없다. 예를 들면 목적이 없다. 그렇게 그렇게 아주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꿈이 있냐? 당신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냐? 물어봤더니 대답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쉽게 하시냐고. 특히 아이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죠. 아이들은 그런 거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나이가 들면은 그런 고민을 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아이를 관찰하는 그 본성, 그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못해, 홈스쿨 할 때 하루 종일 아이를 본다라는 거는 정말 그러면은 내 삶은 뭐고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떨어져 있고, 예, 또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늘상 붙어 있는다라는 거는. 아니, 목적은 꼭 갖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도 계기가 어느 정도 어떤 순간에 생길 수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실 분들도 계시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홈스쿨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거 없이 가정교육,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 어떤 능력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사실 그거 부모의 가치관이죠. 제가 안타까운 건 어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인데, 어, 아이 영재원 보낸다고 잠을 안 재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과학고를 가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왜냐면 실제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면 되거든요. 음, 그쵸, 예, 이사. 좋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환경 변화도 중요하니까. 중학수학? 어떤 건가요, 중학수학은? 그, 스키너도 얘기했고, 루소의 책에서 아주 대단한 그 관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자연 본성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제 양육하는 게 있단 말이죠. 적절한 시절에 이제 뇌가 발달하고 호르몬이 나오고 이러면서 육체가 크고, 이성이 좀, 이, 이성이 발달하고, 이런 건 이제 우리 본성이 주는 어떤 교육의 힘이란 말이죠. 가르치지 않아도 뭔가를 알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사실 그 능력, 뭔가를 익힐 수 있는. 근데 인간과 사회를 통한 교육, 이게 우리가 흔히 사회화 교육, 부모나 이제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죠. 근데 루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물을 통한 교육. 그러니까 사물을 통해서 직접적인 경험, 그것이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이 뜨거운 것은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질을 만졌을 때 깨닫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오히려 구속을 덜 느껴요. 자유를 느낀단 말이에요. 인간을 통한 교육은 굉장히 속박되고 구속하는 경향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뭘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사물을 통한 교육은 주도권이 이 사물이 나에게 어떤 감정, 뭐 정서적이든 아니면 이 뭐라죠? 감각을 통해서 뭔가를 주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내가 하기 때문에 약간 주체적이고 자유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의 변화를. 관념적으로 하지 마, 해. 이렇게 직접적인 교육보다도 이 사물을 통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거. 뭐, 뭐 이런 거죠. 뭐 TV 맨날 보지 마, TV 보지 마, TV 갖다 놓고 계속 TV 보지 마, TV 보지 마 하면은 힘들잖아요. 네, TV가 없는 게 낫지. 네, 거의 질문이 이제 끝난 것 같으네. 제가 아는 질문 있나? 근데 국제중에 들어갔으면 거기도 좋은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네.
어머니께서 뭘 더 안 해줘도 이제 아이 스스로 이제 중학생 올라가고 교육 관계든 그 안에서도 기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뭘 그거 말고 더가 아니고 그 안에서 충실하게 아이에게 주어진 환경이 기숙생활과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 이렇게 있고 또 거기 선생님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아이 스스로 자극을 받고 그 안에서 뭔가를 또 깨닫고 이런 데 더 중점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자유로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보통 다들 바라는 바인데 예, 거기서만 잘해도 홈스쿨하면 부모 아이가 함께 할 시간 많은데 휴대폰이요? 휴대폰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저는 그래요. 뭐든지 컴퓨터든 휴대폰이든 TV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컨트롤 하느냐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자체가 엄청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아이들 지금 나중에는 휴대폰도 아예 못 써보고 예를 들면 동작 모든 서비스가 거기서 그걸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경험을 그냥 앗아가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미래인데 미래 사회에서 하게 될 것들인데 잘 관리하고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3학년 때부터 줬어요. 1학년 때는 3학년 이제 홈스쿨 하면서는 조금씩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좀 게임도 하고 독서 감상 한문 같은 거에 안 쓰는 게 좋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글은요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좋아요. 쓰고 싶을 때. 그러니까 굳이 부모님이 그걸 쓰라 말라 이렇게 할 것도 없고 컴퓨터 컴퓨터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4학년? 4학년, 5학년 뭐 예, 컴퓨터도 이제 워드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배우기 시작해서 문서 작성하는 거, 네, 그다음에 지금은 코딩 이런 건 하고 있죠. 그냥 컴퓨터는 잘 써요. 게임도 엄청 잘하고 게임도 뭐 아마 또래들 수준에서는 하여튼 본 애들 중에서는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컴퓨터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온라인 교육 해볼 때 보니까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엄청 차이가 있어요. 아예 뭐 손도 못 대는 애들도 있고 엄청 능수능란하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뭐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그 자체가 엄청 악하고 유튜브든 그렇진 않다. 어떻게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고 좋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근데 나쁜 경험도 하는 거예요. 유튜브 들어가서 이상한 것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부모가 막을 수 없거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가면서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거고 이상한 사이트도 들여다 볼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도 똑같이 그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다.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어른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반응이 이게 막 욱해가지고 막 무슨 일어나서는 안 될 일처럼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예, 우리 애도 뭐 유튜브 보면 댓글에 애들이 보는 건데도 댓글에 막 성인 사이트 걸어놓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링크.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들어갔다 보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것이 이제 악하다고 해가지고 막 유튜브 금지하고 막 컴퓨터 금지하고 그렇게 했다고 애들이 막 진짜 이 무균 환경 이런 거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다른 쪽에서 더 심한 경험을 하겠죠. 그렇죠. 저도 관점은 늘 그냥 차단 이런 것들 그냥 부모의 일방적인 그런 것보다는 경험도 중요하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미숙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예. 그 우리가 그런 것에서 이렇게 아이하고 트러블이 있는 거를 너무
어, 못 견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보는 한에서는 뭐 아예 뭐 기숙학교 다녀서 안 보면 모르죠. 그러면 터치할 일도 없을 거고. 네. 너무 지금 부모님들이 그 관여하는 영역이 많아서 사실 문제지. 그래서 뭐 홈스쿨을 이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네, 그렇죠. 홈스쿨을 하면 이제 초등 저학년 때 시작하든 뭐 초등학교 시작하면 책 읽고 뭐 이런 것들 또 영어 이런 것들은 학교 다니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대체적으로 그렇고 영어라든지 책 읽기는. 그런데 수학은 늘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교육이나 이런 데서 수학을 조금 비중 있게 하지만 홈스쿨 가정 중에서 막 수학을 엄청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게 나중에 이제 수학을 좀 미루는 거죠, 사실은. 적절한 연령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민은 공교육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진로 또 대학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 현실적인 문제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홈스쿨을 꾸준히 했고 책을 많이 읽었고 했으니까 공부도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나이브하고 순진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공부란 게 학교 교육에서의 시험 공부, 수능 공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엄청 경쟁이 치열하고 엄청난 그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것도 1, 2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거기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공부 잘하지 그게 아니고 책을 많이 읽었으면 이제는 입시 공부를 아주 우리 때도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홈스쿨을 했을 때는 또 그런 환경을 주려고 안 했기 때문에 아이도 그런 관념 자체가 안 갖고 있어요. 사실은 대체적으로. 엄청 내가 뭐 그럴 수는 있어. 근데 홈스쿨 하다 그런 선택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친 듯이 공부하는 애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로도 늘 이렇게 좀 멀리 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홈스쿨에서 좋은 대학 가야지 이런 거 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니면 부모님이 뭐 외국 대학으로 쉽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데요. 뭐 저는 일단은 아이가 정말 지금도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지만 정말 좋아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학대일 수도 있고 몇 년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인데 그때 대학 공부를 해도 늦지 않다. 또 안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책을 읽는 능력, 무슨 일을 해도 책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야든 인류에 축적된 그 지적 자산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너가 선택하더라도 책을 스스로 읽을 수 있으면 뒤늦게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영어 전 세계 어디를 다녀서도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고 또 많은 다큐멘트 같은 것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코딩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하더라도 이제 코딩으로 스스로 만들어 창작을 하고 창작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 글 쓰고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아마 애들 세대에서는 스스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이제 생 DNA도 프로그래밍 하는 것처럼 꼭 기기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에 이제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체육 활동 같은 거 청소년기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복싱이나 테니스라든지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약간 육체적인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딱 뭐 대학 진학 진로 이런 것들은 지금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네. 대안학교도 뭐 수학, 수능 공부 이런 거 부족하지 많이 부족하죠. 예. 근데 이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은 상당히 불리하죠. 음악은 피아노를 좀 했었는데 계속 설득해요. 아내가 피아노를 이제 까먹었으니까 해보라고. 근데
계속 지금 몇 달째 이렇게 설득 중. 예, 근데 아이가 안 하겠다고 하면은 선택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예, 음악은 따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음악 학원, 피아노 학원 보냈더니 이 약간 손이 좀 둔한 애거든요. 예민은 한데. 근데 이론을 빠삭하게 하더라고요. 아, 기타? 예, 기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코로나 좀 지나면은 뭔가를 기타든 피아노든 하여튼 음악도 중요한 것 같아서 미술도 저 뒤에 우리 애가 그린 거거든요. 미술도 조금씩 그 드로잉 하는 스케일 같은 거는 필요할 것 같고 또 스트레스는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꾸준하게 시켜보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고 있고 하여튼 애 교육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는 약간 이제 사교육이 도움을 받는 거죠. 예체능 예를 들면 뭐 테니스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테니스를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이 테니스 학원이 또 있어요. 보니까 복싱 뭐 예, 이런 그림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의외로 엄청 우리나라는 잘 돼 있어요. 그런 교육이.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요? 더 없으면? 답이 좀 많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가정 교육이 중요한데 가정 교육에 중요한 거는 부모의 물려줄 수 있는 거는 뭐 재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재산보다는 부모의 가치관이죠.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보는지, 그리고 같이 있을 때 기본적인 능력,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예,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두는 거고, 뭐 제가 학교 이 교과서나 이런 건 다 요약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나중에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미루고 있는 거죠. 제가 아이들은 에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에밀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 에밀 좀 두껍긴 하지만 처음 아이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이 에밀 같은 책을 고전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탁월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관찰을 좀 많이 하고 이 에밀에서 루소는 이 틀을 바꿨어요. 교육에 대한. 예전에는 아이들은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뭐그 교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집어넣어야 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악한 행동을 한다. 혼내더라도 채찍질을 하더라도 이 교육을 훈육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었죠. 사실은 아이 교육이라는 게. 근데 루소는 이 자연, 본성 이것은 선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지켜줘야지 그 꺾으려고 하지 마라. 자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명체가 본연이 갖고 있는 애초의 잠재력이라든지 성장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봤어요. 대단한 이제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저게 사실은.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좋다는 교육, 인위적인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거부, 약간 비판, 신랄한 비판이죠. 엄청 신랄한 비판이고 대신에 부모의 어떤 자녀에 대한 그 본능적인 교육이죠. 부모가 자녀를 가지면 마땅히 의무로서 해야 될 그 교육, 그것에 눈을 뜨라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필터를 해야 돼요. 시대도 다르고. 근데 이제 엑기스, 내가 에미를 통해서 어, 뭔가 얻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더라도 그게 100% 맞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예, 비판적으로 보다 보면은 자꾸 사색하고 보다 보면은 나에게 이게 내 스스로의 판단이 섞여 같이 이렇게 물리면서 뭔가 이제 명확하게 약간 이해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절대적인 건 전혀 없으니까 에밀도 보면 좀 지금 보면 한심스러운 것도 많죠. 예. 그런 것들은 버릴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이게 내가 취하고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아이를 관찰해 보고 이러면서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보물을 캐내는 거죠 사실은. 예. 고전에 있는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작가가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일부에 진짜 보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캐내는. 네.
이 에밀도 처음에 읽고는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이 고전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몇 번씩 읽어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조금씩.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웬만한 책은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안 읽어요. 이해 못하면 자꾸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거. 그게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어렵다고 하면 그냥 포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지. 네, 그렇죠. 같이 저도 블로그를 계속 하고 뭐 공유를 하고 이러니까 예, 같이 가는 느낌, 같이 산책하고 예. 그러다 보면 저도 뭐 블로그 할 때 그런 생각이 했어요. 혼자 가면 사실 길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그 길을 자꾸 따라서 밟고 가고 이렇게 같이 가고 이러다 보면 길이 되거든요. 길이라고 인식되는 거죠. 아, 여기 사람들이 자주 다니고 뭔가 큰 길은 아니어도 오솔길이 좀 나 있고 갈만하구나. 여기도 가면 좋고 또 그런 가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가면 다른 사람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블로그도 하고 있고 또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왕새우 TV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